메르스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려던 중국 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어제 포항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사료값은 떨어지고 축산물 값이 올라 축산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화기의 궂은 날씨 탓에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배농사 짓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돌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더위도 더위지만 개인 위생의 햇볕 차단까지 부쩍 신경 쓸 게 많아진 요즘입니다. 게다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옷차림도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하되 얇은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의 경우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해 한낮엔 30도까지 오르고요. 대구의 경우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활동량이 적어지는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에 오를 경우 태양에 노출 시 매우 위험해질 수 있고 노출된 피부는 빠르게 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도 모자나 선글라스 꼭 챙기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의 여파가 지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려는 중국 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중국 전담 여행사에 메르스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대구를 방문하기로 한 70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늘 대구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관광으로 인한 유언비어까지 나돌면서 대구 방문 취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한국에 갔다 오면은 한 열흘 정도 격리 수용을 시킨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무비자 방문과 전세기 증가로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까이나 늘었는데 이번 여파로 이런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여행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도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3개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고 경북에서는 10여 개 학교가 다음 주 계획했던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행사는 물론 이달 열릴 국제행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주최 측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연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꺼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좀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한편 내일 대구의료원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열 예정이었던 희망의 징검다리 행사가 이번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음압병실에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입원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지난달 두바이를 다녀온 뒤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어제 오후 입원해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 B씨는 고향인 경기도 평택을 다녀온 뒤 열이 나는 것 같다며 입원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측은 둘 다 메르스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칙대로 음압병실에 입원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메르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나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 메르스 환자 발병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메르스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설명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영천시 청통면의 한 기름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인 60대 김모 씨가 숨지고 우즈베키스탄인 직원 A 씨가 많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공장 일부와 작업 기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탱크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압력 이상으로 폭발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팀 삼성라이온즈의 중심에서 홈런의 역사를 쓰는 선수, 바로 이승엽 선수죠.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지난밤 포항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석원 기자가 그 역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회 말 어제 경기 이승엽 선수의 두 번째 타석. 롯데 선발 구승민이 이미 5실점으로 흔들리며 홈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직구로 들어온 두 번째 공을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며 기다리던 프로야구 개인 통산 첫 400홈런을 달성합니다. 돌면서 갑자기 좀 뭉클한 감정이 생겼고 뭐 어느 홈런과는 다르게 정말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홈런, 또 의미 있는 홈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399호 홈런을 기록하더니 포항 첫 경기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였고 결국 포항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2003년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홈인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수립한 이승엽 선수는 이번 통산 400호 홈런도 또 하나의 홈구장 포항에서 달성하며 많은 홈팬들과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제 경기엔 홈런볼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많은 팬들이 우측 외야부터 자리했는데 홈런볼이 경기장을 넘어가며 팬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구단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구단에 기증하는 게 뭐 저희 남자 입장으로서는 구단에 기증하는 게 맞는데요. 또 와이프가 여기 온 걸 아니까 상의를 해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홈런볼보다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겠다는 팬들의 마음이 더 컸던 지난밤 포항구장. 많은 팬들과 가족들 앞에서 기록한 홈런의 의미에 대해선 구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감독님에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는 라이온킹의 홈런포. 그가 써내릴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감동도 이번 400호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달빛 동맹의 하나로 광주 지역 자원봉사자 40명이 오늘 대구를 찾아 대구시 자원봉사자들과 우위를 나누고 문화탐방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광주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대구 자원봉사자들과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중구 근대골목과 팔공산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에는 대구와 경북 5만 5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62만 1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평가원은 EBS 수능교재와 강의 연계율을 70%로 유지했다며 이번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 출제와 난이도 조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재학생과 재수생이 모두 참여하는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시와 정시 지원 등 남은 기간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 곡물가 하락 덕분에 사료값이 떨어지면서 생산비는 줄어든 반면 가격은 올라서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돼지고기 판매장, 당시 삼겹살 100g당 가격은 2,000원을 넘었고 호주산 소불고기와 가격차는 51원으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너무 오른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면서 그것이 농가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축산물 가격이 오른 반면 돼지고기 100kg당 생산비는 27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4.9% 내린 것을 비롯해 송아지와 유구, 육개 생산비도 낮아졌습니다. 송아지 값이 오른 탓에 한우 생산비만 2.7% 상승했습니다. 생산비는 줄고 가격은 오르면서 농가 수익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젖소는 마리당 순수익이 1년 새 65만 4천 원 증가했습니다. 돼지와 산란계 농가는 1년 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우 번시구와 비유구 그리고 유구는 순손실이 줄어들었습니다. 손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한우의 수익성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사료비가 46% 이상 가장 높습니다. 농가 노력으로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을 만들어 사료값 급등에 대비하고 조사료 생산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가 전국에서 개관을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를 주민 밀착형 문화 사랑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박경숙 오동옥 박사는 대덕문화전당, 성주 금수문화예술회관 마을 등 대구 경북 9곳에 조성 중인 생활문화센터가 진정한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문화동호회나 봉사단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생활문화센터 지속성과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마을 단위 축제를 개최하고 이용자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앞에 고의로 끼어들어서 추돌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천천히 버스를 몰아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 앞범퍼가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개화기의 궂은 날씨 탓에 열매 자체가 제대로 달리지 않은 탓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배농장입니다. 이맘때면 가지마다 열매가 줄줄이 달리는데 올해는 좀처럼 열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4월 개화기에 잦은 비와 낮은 기온으로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20 내지 한 30cm 정도 과일이 하나씩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는데 이런 가지를 봤을 때는 열매 숫자로 보면 평년의 20-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상품성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는 평년의 10% 미만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에 이어 2년 연속 배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상품성이 없는 거라도 봉지를 씌우고 있어요. 주스용으로라도 가공용으로 판매하려고. 여기에다 2012년 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흑성병까지 번지고 있어 그나마 달려있는 열매도 걱정입니다. 믿었던 농작물 재해보험마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 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경험 때문에 올해는 모두가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동해가 아니라 냉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보험을 넣었는데 지금은 보험에서 또 냉해 피해는 또 보험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농가가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배 착과 불량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회의원들까지 보험 적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수성소방서 근처 청호로와 대구지방경찰청 근처 무학로를 잇는 무학터널이 개통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365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9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공사해 길이 600m의 무학터널과 이를 지나는 폭 35m, 길이 1,300여 미터의 도로를 완공하고 오늘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금동과 상동, 중동에서 시지 방면으로의 통행 시간이 줄고 상습 정체 구간인 지산동과 법물동 일원의 교통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가 범안로 전체 무료화에 앞서 지산 건물주민의 차량 번호를 하이패스 시스템에 등록해 삼덕 요금소 무료 통행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990년 지산건물 택지개발 사업 당시 도로 건설 비용 234억 원이 입주민들에게 부담된 만큼 지산 건물 주민들은 세대당 170만 원을 내고도 다른 지역 주민들처럼 통행료 5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영덕군에 신규 원전 2기를 지으려는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전력 수요 증가치는 전문가들도 과잉된 수치라고 지적해 신규 원전 필요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은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탈핵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높은 원전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늘 동해에 물렁가시 붉은 새우 15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동해안 고급 새우인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연구소에서 직접 부화해 사육했는데 질병 검사를 마친 몸 길이 1.5cm 이상의 새우를 방류합니다. 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홍새우 또는 독도새우로 불리는 한해성 갑각류로 겨울철에 1kg당 10만 원 이상에 팔리지만 최근 자원량이 줄어서 소량만 포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이나 햇볕 차단 등 신경 써야 할 게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또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옷차림도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되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경우 1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요. 대구의 경우 현재 기온 17도인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활동량이 적어지는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전국이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합니다. 영천과 청도는 11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김천의 기온 11도, 구미는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봉화의 경우 아침 기온이 무려 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청송과 의성도 8도로 시작해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3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22도로 뚝 떨어지면서 낮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현충일과 다음 주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